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푸틴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는 30만 명이지만 사실상 이를 한참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동원령에 의한 징집병들이 벌써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해 벌써부터 이 전쟁은 전면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21일 부분 동원령을 선포한 이후 3일 만에 러시아 국경지대에는 1, 2만 명 규모의 동원 병력이 모여들었는데요. 러시아는 새로운 편제인 4군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병력의 규모는 벌써부터 62개 대대전술단을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여러 오신트 보도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곤경에 처해 있는 동부 돈바스 전선과 남부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은 현재의 절망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 동부 돈바스 전선의 상황과 남부 헤르손 전선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동원될 120만 명의 러시아 예비군이 공세를 동원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가장 러시아군이 방어전을 수행하기 적절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는 리만 주변에서 결국 우크라이나군이 포위망을 완전히 형성하며 안에 갇힌 루안스크 반군과 기타 러시아 측 병력들을 포위 섬멸하거나 모두 포로로 잡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의 바로 위 북쪽에 있는 콜로디아지를 돌파하면서 리만의 포위망을 완성하기까지 딱 10여 킬로미터 정도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친러 오신트 보도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도하작전을 통해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건너는 데 성공한 이후 얀필의 동쪽 방면을 지나 토르스크까지 돌파해버렸습니다. 이대로 우크라이나군은 리만 바로 옆 동쪽에 자리츠네로 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여러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둘러싸인 루안스크 최후의 반군들과 러시아군은 완전히 리만에 갇혀버리게 되고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군은 오스킬강 인근의 보로바 코앞까지 밀려난 상태로 이 지역을 거의 포기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보로바를 지나 북쪽 쿠피안스크 방향으로 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보로바에서 센코베, 쿠피안스크에서 드보르치나까지 쭉 연결해버리면서 오스킬 강의 동쪽 강안을 모두 점령해버릴 것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곧바로 러시아군은 리만뿐만이 아니라 리만의 북쪽에 있는 도시인 트로이츠케 및 스바토베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위협 앞에 놓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막아내야 할 러시아군의 상태가 말이 아닌데요. 현재 러시아군의 가장 강력한 3대 지상군 전력 중 하나였던 제20연합군은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어 거의 괴멸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고, 제1근위 전차군 또한 하르키우 전역에서 가지고 있던 강력한 무기와 장비들의 대부분을 잃은 채 괴멸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의 강력한 전력이었던 제6연합군은 키우 전선에서 패전을 반복한 이후 제대로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 사실상 동부 돈바스 전선의 러시아 방어군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어디에서도 막아내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일부의 오신트 보도에서는 사실상 도네츠크 북동부 전선에서 버티고 있는 러시아군은 이미 끝나버렸다는 극단적인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남부 헤르손 전선에서도 러시아군은 도저히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네프르강 이북의 헤르손 일대에 갇혀있는 러시아군 부대들은 하루에 최소 4,000톤 이상의 보급품이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포격으로 강을 건너는 보급선들이 계속 파괴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러시아군은 하루 1200톤에서 1300톤 정도의 보급을 헤르손 전선에 공급하고는 있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러시아군은 대규모로 동원하는 예비군으로 과거의 전선군에 준하는 대규모 병력으로 재파 전술을 수행할 것이 예상됩니다. 재파 전술이란 특정 공격 정면에 다수의 병과로 구성된 공격 제대를 나눠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서 전과를 낼 수 있으려면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전선에서 밀어낸 다음 반드시 주요 도시들을 다시 장악해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지형에서 원활한 보급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거점이 될 만한 도시들을 점령해야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바스 전선은 2014년 이후 8년 동안이나 요새화가 진행되었기에 여전히 새로운 러시아군의 진격도 쉽게 막아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군의 희생만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 돈바스 전선의 우크라이나군 점령 지역은 모든 곳이 요새화되어 있는데, 러시아군이 지난 6월 막대한 포병의 화력 지원을 받기 이전까지 얼마나 이곳에서 고전해 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기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러시아군이 돈바스 전선의 주요 도시들을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데, 이곳으로 가는 모든 통로와 방어선에서는 오히려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가진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병력은 압도적으로 많을지언정 장비의 질이 수십 년이나 퇴화된 것을 넘어 공세를 수행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새로 투입될 예비군들이
제대로 된 전장 지휘 통제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어설픈 장교들의 명령 아래 과연 시퍼렇게 도끼를 품은 우크라이나군의 상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